특히 어둡게 하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꿈이 여고괴담에 나오는 게 여배우로서는 조금 노래가 오셨는데 저희 그러면은 바로 안녕하세요. 저 귀모사의 연출을 맡은 탁세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저택의 숨겨진 보석을 훔치러 들어간 보영 역의 박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분들 뵈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왕애견 역할을 맡은 허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욕망의 눈이 멀어 숙모의 보석을 탐내는 조카 역을 맡은 김사모 역의 배우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들여서 하는 건 배우한테 공들여서 한 씬은 전부예요. 사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처럼 살지 마 그러고 그 물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해안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 가장 저 나름대로 공들이려고 했고 착잡한 것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은 물속에서 할 때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뭐였죠? 네, 제일 어려웠던 게 그렇게 물속에서 제가 맥주병이거든요. 이 발도 못 들뜨겠는데 할 수 없이 감독님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난 여기서 죽겠다. 죽으면 죽지 뭐. 내가 감독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이 작품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적부터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 영화를 봤어요. 그 왠지 더운 공간에서 그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나는 그 식은땀을 좀 즐겼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좀 무서운 거 하면은 무조건 보고 특히 어둡게 하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꿈이 여고괴담에 나오는 게 여배우로서는 조금 뜰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고괴담도 오디션도 못 보고 이렇게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포영화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선택한 부분도 있고,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좀 공을 들인 씬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가 어떤 씬을 하나 버릴 수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황이 오면서 현실인지 아닌지 좀 착각을 하게 되면서 선배님한테, 정영주 선배님께 저 아이 찾는 거 좀 같이 찾아주시겠어요 하면서 약간 귀신 들린 듯이 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집중을 했던 적도 처음이고, 제가 좀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낸 씬이었어요. 그 씬이. 네, 저는
우리 허진 선생님이 앞에서 절대 진리를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해봤자 사족밖에 안 될 텐데 이게 보통의 생활 연기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는 작품이라면 편한 상태에서 가장 편하게 이해될 수 있는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장르물이잖아요. 공포 영화이고 그리고 아마 모처럼만의 공포물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식상하지 않는 공포감을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나름대로 했고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탁세훈 감독님이 공포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아련한 그런 미장센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그거를 거스르지 않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렇게 한 부분을 유심히 꿰뚫어 보는 장면이 있어요. 김사모가 그걸 하는데 순간적으로 공기가 좀 바뀌는 느낌? 저 혼자 느낌이었을 텐데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공기가 갑자기 서서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저한테 되게 서늘하게 왔었거든요. 그게 뭐 그때 뭐 무슨 어떤 그런 영혼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그 공간이 좀 다른 공간 촬영장 같지 않은 느낌을 짧지만 느꼈었던 경험이 아주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남고 있고요.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제가 그 숙모의 보석을 보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얼굴 표정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아직 못 봐서 근데 그 장면을 본 스텝하고 우리 저기 회사 스텝이 이상한 얼굴이 나왔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이상한 얼굴인지 사실 기대 반 의심 반 그러면서 저도 지금 그 장면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쓰면서 일단 상상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다정 역할은 되게 작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서도 약간 묘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어떤 귀신 같은 느낌이 나는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썼는데 그것을 주안으로 두고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주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되게 캐스팅 과정에서 여러 훌륭한 배우님들을 봤는데 딱 보자마자 이분이다 싶어가지고 캐스팅을 제가 생각했던 그 신비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배우여가지고 게다가 촬영장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배우고 오디션 때 리딩 했을 때 첫 마디에서 딱 이 아이다 싶었던 느낌을 받았어서 그렇게 캐스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작품할 때마다 아역 배우들과 같이 촬영을 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성인 배우분들이랑 하는 감정을 주고받는 부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희 작품이 장르물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심적으로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었는데 저희 아역 친구들이 굉장히 텐션이 높고 밝아요. 그래서 이제 주은 배우는 춤을 잘 춰서 현장에서 춤을 많이 춰줘서 에너지가 좀 제가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좋은 에너지를 은서 배우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항상 뽀양 엄마 이러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촬영할 때 힘들기도 했지만 그 뽀양 엄마 이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다 풀려서 제가 영상을 저도 이제 짧게 봤는데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탁 감독님이 우리를 정말 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했는데 저 아이들이 있어서 그걸 다 잊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면서 딱 했어요. 제가 처음에 저한테 여쭤봤는데 제일 어려운 거 제가 막 라이트가 있고 좋아하는 기자분들이 계셔갖고 얼어갖고 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겠어요. 들어주실 거죠? 우리 감독님이요 중국말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너무 걱정하니까 제가 중국말은 한 글자도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했는데 다 해요. 다 해오래요.
한자도 빠짐없이 다 외워요. 근데 정말 잘 외워 오셨어요. 아니요, 글쎄 14마디인데요. 제가 쉬고 다녀요. 제가 이걸 외우면서 울었어요. 제가 그 많은 드라마를 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혼자 외우면서 외워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욕을 했다가 막 이렇게 울었다가 어디 도망가야지. 난 도망가면 나는 이 길밖에 없는데 어떡해. 나 어디가. 그래서 정말 안 외워지면 어디로 도망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저는 펑크는 못 내거든요. 죽기 전에는. 그래서 막 울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했어요. 근데 뭘 써서 주잖아요. 이렇게 뭐 중국말을 못하니까 이제 제가 못할까봐 다 썼는데 제가 이랬어요. 건방지게. 저를 비켜.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다 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박수 좀 받고 감사합니다. 제일 그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이가 좋으셔서 또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투정도 좀 부리시고 하시면서 네,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네, 알고 계신 것처럼 보영이 굉장히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됐는데 또 제가 아이는 없지만 그 홀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얼마나 괴로울까를 좀 많이 받아들여 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으니까 한 명을 키울 때와 두 명을 키울 때와 세 명을 키웠을 때와 굉장히 저 주변의 친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좀 평범하지만 늘 갖고 있었던 히스테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홀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민하게 삐죽삐죽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최대한 살리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전사는 좀 전사를 사실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저택까지 어떻게 오게 됐으며 이 안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숨겨서 나의 목적을 이룰까에 좀 초점을 뒀기 때문에 한씬 한씬 뭐 표정 하나, 호흡 하나, 눈썹 하나라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어요. 저는요, 나이가 먹어도 여자잖아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제가 이걸 딱 하는데요, 나를 완전히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이 모습으로. 그런데 나는 이거 안 하면 난 죽는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타파할 때 또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에서 이 작품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너무 비장하게 말씀하셔서 순간 제가 잠깐 울컥했네요. 이 공포 장르도 사실 저한테 첫 경험이었고 개인적으로 공포 호러 컬트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해외에서 만드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무서운 영화들, 공포 영화들보다 이렇게 기운으로 무서움을, 공포를 줄 수 있는 영화들을 훨씬 좋아해요. 저도 너무나 철저하게 전설의 고향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기운, 에너지가 주는 공포스러움이 훨씬 오랫동안 잔상에 남고 마음에 남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에 사실 숙제처럼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근데 허준 선생님하고 우리 하나 배우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를 의식하고 하는 연기가 이게 진정성으로 다가가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촬영 하루 만에 딱 그냥 무너져서 그냥 그 공기에 묻어나게끔 하는 거에 사실 중점을 뒀었고, 뭐 기술적으로 힘들고 이런 거야 뭐 같은 시를 반복해서 오는 어떤 에너지 소진 뭐 이런 정도이지만 중요한 건 그 공기를 객석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었었고,
대본을 보면서 이 김사모의 캐릭터는 체온이 없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체온이 없게 보인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라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웃긴 얘기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현장에서 그걸 유지 못해서 제 개인적으로 사람 정영주로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역할 김사모로서는 체온을 자꾸 낮춰야 되는 거에 많은 좀 고민과 중심을 두고 연기를 했었어서 그 체온이 느껴질 수 있을지 또 고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영화는 수살기가 컨셉이고 모티브인 영화라서 그런 그거를 전면에 내세운 공포 영화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도 연출함에 있어서 그런 약간 축축하고 눅눅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것이 일단 저희 영화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하우스 호러라서 일단은 되게 기본적인 장르 문법에 충실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보영, 김사모, 왕할머니 세 인물이 다 저는 상처 혹은 사연 혹은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그 안에서 어쨌든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상처 혹은 트라우마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전복되는 지점들이 심리적인 다른 느낌의 공포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런 지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는 다른 공포 영화들은 기술적인 요인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기술적인 부분이 없진 않지만 아까 정영주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는 배우님들 자체로의 그 공기가 주는 무서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딱 그걸 공감하는데 저희가 한 씬 한 씬 찍을 때마다 굉장히 버거운 서로의 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정말 선배님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다 느껴질 정도로 그냥 시선 하나만 바라봐도 그 공포스러움이 저희가 하나씩 다 묻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와 그런 장점이 다른 영화랑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마지막 촬영장이 연못이었는데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촬영을 하루 이틀 계속 좀 미루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씬을 촬영을 하는데 저수지였어요. 근데 정말 특효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수지에 안개가 싹싹하게 딱 생겨나서 저희가 우리가 이 마지막 촬영을 꼭 이곳에서 해야만 하게끔 우리를 좀 끌어들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씬은 정말 특효가 아닙니다. 네,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박하나 양이 마지막 장면 그 저수지를 얘기를 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무 춥더라고. 온몸이 떨려요. 정말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뭐 묻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또 했는데 그러면 죽지 뭐 그런데 우리 하나가 감독님 왜 대역 안 써요? 자기 선배가 이렇게 온몸에 물에 젖어서 추운데 연못에 몸이 담고 있으니까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내 대역을 말로 해줘서. 근데 감독님 말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럼 정답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건 그렇고 이 영화는 공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영화예요. 너무 깊이도 있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어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이전의 공포 영화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최고로 잘 만드셨어요. 앞으로 이 탁세웅을 기대해 보세요. 어떤 감독이 되나.
저는 믿어요. 그리고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작품을 통하여 보는 사람까지도 행운이 막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카피가 극강의 공포를 자아내는 올가을 채워줄 K 공포, 네, 이렇게 카피가 있던데 정통이라는 그 클리셰들이 있잖아요. 공포 영화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아주 충실하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게 맞닥뜨리는 공포 때문에 순간순간 소름 끼치는 모멘트를 충분히 공포 영화스럽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장르의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 혼자만 별명을 붙였지만 우리 똘똘이 스머프 탁 감독님이 굉장히 영리하셔가지고 공기마저도 좀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준 것들이 몇 부분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 보시면서 와, 이거 공포 영화 정통 느낌인데 하고 손뼉 치시는 부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객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어필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올 가을 겨울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되는 K 정통 호러물이 아닐까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일단 배우님들은 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제가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하는데 근데 오시는 거 아니죠? 일본에 제가 네. 네. 기획하게 된 건 저는 일단 이야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었고, 그 전에 저 단편들도 저는 공포 소재들을 좋아하긴 했었어가지고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저는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는 때 되게 제가 공포를 느껴가지고 그런 공포들을 해보고 싶어서 이 영화가 출발하게 됐던 거고, 연출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살기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이 수살기가 사람 홀려서 어쨌든 물가로 데려가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라, 저택도 그렇게 약간 미로처럼 세트로 전부 디자인해서 만들었었고요. 그 안에 인물들도 그렇게 점점 보형도 미쳐가고, 김상호도 광기 어리가고, 왕할머니도 그렇게 되듯이 그런 수살기가 잘 살아있는 장르 영화였으면 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저택은 애초에 그러니까 뭐 일단 외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이게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고립된 저택이었으면 했어서 되게 문명과 멀어진 곳을 찾으려고 로케이션 팀에서 되게 고생했는데, 거의 전국의 모든 저수지, 늪, 호수 다 돌아보면서 세 군데, 네 군데 되는 공간들로 찍었고요. 게다가 이제 저택 내부는 다 세트인데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리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미술 감독님과 철저하게 상의해서 되게 미로처럼 보이는 구조를 갖게 하고, 복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길고 좁게 뎁스감 있는 걸로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촬영 감독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홀리는 이야기다 보니 되게 카메라도 지금도 한 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니스를 사용했고, 렌즈도 특수 렌즈들도 자체 렌즈들도 제작해서 찍었어가지고 되게 광각 보시면 약간 독특한 지점이 있을 텐데,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거의 90% 넘게 광각 렌즈 위주로 사용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왜곡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해가지고 이게 홀리는 느낌을 좀 더 살려보고 싶었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카메라 쓰는 방법, 그 표현 기법 때문에 제가 스크리너를 보면 제 얼굴이 온전하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네, 아니 뭐 미모나 이런 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 포기를 하고 이제 역할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효과 때문에 그런지 좀 뭔가 일그러진 인성, 일그러진 공간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비록 저는 제 얼굴을 포기했지만 네. 그러면서 제가 감독님께 감탄했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장면을 찍고 나서 모니터를 이렇게 하면 역광, 라이트 때문에 제 얼굴이 실루엣밖에 안 보이고 이목구비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었는데 이렇게 날아가도 되느냐. 근데 그 역광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얼굴 표정이 되려 관객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으로 좀 그려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새롭게 저한테 와닿았었고, 그 보통 공포 영화가 줄 수 있는 그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어둡고 좀 이렇게 시커멓고 암흑 이런 걸로 많이 쓸 텐데 역으로 빛, 역광, 광원으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셔서 생각보다 이게 무서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 빛 때문에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명을 빛을 쓰시는 감각에 대해서는 탁세영 감독님이 굉장히 타고난 어떤 이쪽 감각이 있으시지 않은가 혼자 감탄했는데 오늘 고백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배우들의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 씬에 맞는 표정들이 저희가 그렇게 짓지 않았어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연출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나한테도 이런 얼굴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뭐 얼굴이 좀 가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명 감독님들이 싫어하시는데 저희 영화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괴기스럽고 공포감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두 분들은 그랬지만 저는요. 아니 있잖아요. 대본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정말 영화처럼 이렇게 됐으면 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좀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니까 나 미스 코리아 같네. 예쁘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탁 죽여. 머리가 좀 이렇게 하니까 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무서움증이 난대요. 그래갖고 저를 그렇게 무서움에 아주 심벌로 찍으셨어요. 그래서 책임져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네, 저는 그랬어요. 두 배우들은 뭐 아름답고 너무 착하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저는 아주 무서워서 제가 초대한 분들 괜히 했다 막 후회했어요. 나 혼자만 몰래 살짝 보고 가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저를 위해서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이 영화 되게 개성 넘치고 연기 잘하시는 많은 배우님들이 열연해 주셨어가지고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가을 정말 심장이 저릿저릿하고 쫄깃쫄깃한 그 공포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만들었으니까 꼭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사실 바라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으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박 터뜨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하루 24시간도 짧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공포라는 장르로 이 느리게 걷기 작업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해요. 스크린 앞에서든 스크린 뒤에서든 또 글로든 또 말로든 어떤 공간에서든 이 같은 시간대 같은 이 즐거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행복과 즐거움을 준 한 부분이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뭐 영화를 시작을 했으니까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건 모든 스태프과 배우분들 또 창작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의 부분인데 예쁜 글, 건강한 글 많이 써서 날려주시고요. 저희는 또 열심히 홍보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규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 금방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